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면담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2차 순회투쟁이 5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생존권 사수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5월 18일 44주년 5.18 광주 민중항쟁 정신계승 건설노동자대회가 광주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합원 동지 여러분, 10번째 격주 소식입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조합원 최미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노동자 생존권 보장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과 면담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을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부에서는 5월 22일 민주노총 중부지부와 공동주최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고용 배제와 불법이 판치는 건설 현장 실태를 방기하는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현장 실태를 폭로하는 발언에 나선 문세용 조합원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현장에서 해고되었던 사례를 들면서 건설업체들이 자행하고 있는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어 5월 23일 진행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면담에서는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남발하는 건설사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산업안전관리 감독, 전자카드제 전수조사 등을 요구하고 신속히 처리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현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사들이 자행하는 불법 행위는 눈 감아주고 건설노조 잡기에만 혈안이었던 정부가 제대로 된 단속을 진행할지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부에서는 중부지역 경찰서 순회 면담을 통해 건설 현장 불법의 주범은 건설사임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을 주문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건설노조 수도권 남부지역본부 2차 순회투쟁이 지난 5월 23일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8시 오산 세교 2지구 현장 집회를 시작으로 권선 6구역 현장 순회 선전전과 집회, 하남 도시공사 앞 마무리 집회까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힘찬 순회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지난 4월 4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순회투쟁에서는 수도권 남부지역본부의 각 지부가 공동의 투쟁을 통해 힘을 모으고 그 힘으로 공안 탄압을 반드시 분쇄해 나갈 것을 힘차게 결의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대륜개발과 면담이 경기도 광명의 대륜본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면담에는 김호중 지부장을 비롯해 박현수 부본부장 등이 참석해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제25차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5월 16일 안양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김현대 동지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문화제는 임금 하락과 일자리를 빼앗겨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건설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김호중 지부장은 여는 발언을 통해 임금이 하락하고 고용이 거부되는 이 부당한 현실에 맞서 더 크게 투쟁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권력자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으면 결국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 경고하였습니다. 민주노총 중부지부 라일하 의장은 연대 발언을 통해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자행하는 윤석열 정부가 다른 한쪽에서는 노동약자 보호법을 운운하는 것은 노동자들에 대한 명백한 기만임을 강조하면서 공안 탄압 분쇄 투쟁에 끝까지 연대할 것을 결의해 주었습니다. 5월 29일에는 제26차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가 상록수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문화제에서는 임금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린 건설 노동자의 실태를 시민들에게 알려냈습니다. 김호중 지부장의 여는 발언과 민주노총 안산지부 이현목 의장의 연대 발언, 송명길 조합원의 현장 발언 등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날 문화제는 안산 민중행동에서 매월 진행하는 촛불 문화제와 연계해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문화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월 18일 300여 명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44주년 5.18 광주 민중항쟁 정신계승 건설노동자 대회가 광주공원 계단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대회에서 건설노조는 평등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80년 5월 민중들의 투쟁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 탄압에 맞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건설 노동자의 투쟁은 시대의 요구이자 진정한 5월 정신 계승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을 다시 과거로 돌리려는 정권에 맞서 투쟁으로 윤석열 정권의 거짓과 위선을 걷어내자고 결의하였습니다. 건설노조는 대회가 끝나고 민주노총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리는 금남로까지 풍물을 앞세우고 거리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4월부터 5월 초까지 지부장의 현장 순회 교육 및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세와 지부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조합원들의 고충 및 의견을 듣기 위해 진행된 이번 순회 교육 및 간담회에 대해 지부장 동지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부장님. 이번에 조합팀을 대상으로 순회하면서 교육 및 간담회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 한번 좀 전해주세요. 네, 세 가지 주제로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네. 첫 번째로는 2022년 이후에 2024년 임금 협약 투쟁을 우리가 진행하게 되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로는 건설 노동자들의 필연적인 투쟁이 고용투쟁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함께해서 투쟁 승리하자라고 하는 얘기 이렇게 했고, 세 번째로는 4월 16일 날 대의원대에서 상근자 기금을 설치했습니다. 그 상근자 기금에 대해서 어렵고 힘든 시기이니까 지금 함께 고통을 분담해서 극복해 가자라고 하는 양해의 말씀들을 드리기 위해서 교육 및 간담회를 진행해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조합원들과 대면 간담회를 했는데 조합원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좋아하시죠? 그렇게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그 조합원 동지들은 이 공안 탄압 기간 동안에 응어리져 있던 감정들이 켜켜이 이제 쌓여 있다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네. 특히 조합원이란 이유로 쫓겨나고 조합원이란 이유로 고용 거부당하고 그리고 임금 깎이고 노동 강도는 더 세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 그리고 특히 일반 이제 더급팀이라고 부르는 그 팀에 들어가서 당했던 서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출하는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마음이 안 좋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번에 나왔던 얘기 중에 그 현장의 불법 고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굉장히 많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또 여쭤보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건설사들이 불법 고용을 하면서 임금은 굉장히 하락되고 또 안전에 대한 문제 또한 굉장히 도외시되면서 현장의 실질적인 노동 조건들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 그럴 경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노동조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투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실은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탄압은 건설 노동자들에게 그동안 이제 이루어졌던 많은 이제 성과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 조합원들의 그 단체 협약이 무력화되고, 그리고 그 임금이 이제 하락했던 원인들 중에 하나가 우리 조합원들이 고용되지 못한 그 자리에 이제 불법 고용이 이제 난무하게 됐고, 그 불법 고용 되었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이제 막 들어온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기능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단가도 실은 상당히 적은 단가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제 안전이라든가 부실 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2023년도에 많이 나타나게 되었죠. 맞습니다.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불법 고용을 해도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을 이제 줬기 때문에 가능했고, 특히 우리 조합원들이 목이 터져라 이제 불법 고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불법 하도급에서 얘기했지만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래서 2024년은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실제로 그런 데에 있어서 공권력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투쟁들을 우리가 이제 올해는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윤석열 정권 이제
말기로 들어갔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씩이나 남긴 했지만 네. 윤석열 정권이 지금 하는 행태로는 3년이 길다라고 네. 하는 게 전 국민적인 그런 그 맞습니다. 느낌이지 않는가.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도 건설노조가 그간 해왔던 투쟁과 같이 힘차게 또 투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소식 중에 저희가 안양지청 앞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서 관계 그 공무원 당국에 대하여 제대로 할 일들을 하라라고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4월 22일 날 실은 다시 한번 또 건설 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그 윤석열 정권이 건설 현장에 대한 불법 행위들을 뭐 관계 기관,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노동부, 경찰이 나서서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라고 했지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은 불법 행위가 결국 노동조합을 때려잡겠다라고 그쵸. 하는 거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또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실제로 불법 행위가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하도록 네. 우리가 우선 이제 노동부부터 시작해서 경찰 그리고 시청 이렇게 공무원들이 불법 하도급과 그리고 불법 고용 그리고 부실 시공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들, 실은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가는 것이 건설노조가 해야 될 역할이 네.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경찰서, 고용노동부, 그리고 시청 앞에서 지부깃발 휘날리면서 투쟁하는 그런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질문 중에 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요. 요즘 건설사들 현장 공정이 거의 7, 80%가 진행된 이후에 조합팀을 받는 그런 꼼수를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조합원들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굉장히 짧다. 이것에 대한 지부의 대응은 어떤 것이냐라고 물은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하여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2017년도 임단협 시기에 처음 노동조합을 고용한다. 각 현장 개설된 현장의 노동조합을 고용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고 네. 그럼 노동조합을 고용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뭐 공사 현장이 다 끝난 다음에 고용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문구 아니냐라고 우리가 이제 그 제기했고 그래서 서로 합의한 것이 이제 조합원 선투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의 이런 탄압이 있은 이후로 실제로 이제 그 이후로 조합원 선투입이 이제 지켜지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의 한 7, 80%가 진행된 다음에나 투입되거나 아니면 아예 쓰지 않는 이런 행태들이 지속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지난 1년간 탄압의 와중에도 투쟁을 해왔고 그리고 투쟁을 하면서 실은 조금씩 앞당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고용투쟁에 일정한 성과들이 나고 있기 때문에 함께 투쟁해서 극복해야 될 문제다. 네.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힘차게 투쟁하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해야 될 역할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성과들이 있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믿고요. 네, 다음은 2024년 임금 협상 준비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격주 소식에서 이번 임금 협상에서는 형틀목수 기능공 단가가 전국 동일하게 25만 5천 원이다라고 저희가 방송한 바 있거든요. 이번에 임금 협상과 관련해서 이후 일정과 또 준비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24년 임금 인상 요구안이 25만 5천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난 2022년 임금 협상 당시에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광주, 전라, 제주 이 권역의 경우에는 5천 원이 인상되고 그리고 대전, 충청, 세종, 대구, 경북, 그리고 수도권 지역에는 10,000원이 인상되는 전국 임금 협상이 서로 간에 이제 달라지는 그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은 전국 임금 협상을 우리가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 하나지만은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더 다른 직종까지 더 넓혀 나가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오히려 지난 2022년 임금 협상 때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이 달라지는 결과가 주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2024년도 임금 협상 때는 형틀목수 기능공만이라도 전국이 동일한 임금액을 가져간다라는 목표로 25만 5천 원을 요구하게 된 거고요. 지난 호남 제주 권역 같은 경우는 5월 17일 날 첫 그 상견례를 시작으로 해서 수도권은 6월 4일 날 상견례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이번에 임금 협상이 다른 거는
그간은 임금 협상을 상견례만 진행됐었는데 이번에는 2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제시하고 빠르게 임금 협상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것을 사측에게 강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번에 임금 협상이 되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은 언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1년간 적용되는 임금에 대해서 협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GV 투쟁 방향을 비롯해서 조합원 동지들께 한 말씀. 윤석열의 탄핵 열차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이 지난 1년간 2주마다 한 번씩 투쟁 문화제를 하면서 윤석열을 심판하고 건설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토로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우리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로 함께 외쳐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또 현장 투쟁도 병행해서 함께 해 나갔으면 합니다. 임금 협상 투쟁도 하지만 고용 투쟁도 현장마다 벌어지고 있는 이 고용 투쟁에 하나하나 승리해 나가면서 그리고 건설 자본가의 투쟁에서 승리해 나가면서 또 다른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합시다. 네, 그래요. 저도 힘차게 같이 투쟁에 동참하겠습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할까요? 하나, 투쟁! 알고 있으면 좋은 일반 상식. 오늘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근, 퇴근 시에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하여 건설산업연맹 송주연 정책기획실장 동지의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전자카드제란 건설 노동자가 건설 현장에서의 출퇴근을 전자카드를 가지고 전자카드 단말기에 찍어서 하는 제도이고요. 이거는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 부금을 이 근거로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건설 현장이 투명하기 위해서 건설노조는 대단히 많은 노력들을 해왔어요. 꽤 오래전부터 노력을 좀 해왔고, 그러면 이제 투명하려면 공사비가 공개가 되는 게 가장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2010년도 초반 때부터 이 건설근로자법에 전자카드제를 담는 법안 개정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국토부나 노동부를 상대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 투쟁, 그 다음에 국회에서 하는 국정감사, 그 다음에 의원 면담, 이런 것들을 근 한 10여 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고요. 우리가 상경투쟁도 많이 했고 지역에서 활동도 많이 해와서 그게 이제 결실을 맺어서 꽤 오랜 시간 걸렸지만 전자카드제가 들어가 있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게 되었죠. 예전에는 건설노동자가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현장에 출퇴근을 할 때 지문을 인식하거나 아니면 혈관을 하거나 이렇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게 일원화가 안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설 현장에 건설 노동자가 출퇴근을 할 때 카드를 단말기에 찍으면 전체 전산망에 다 입력이 돼 있어서 아무 개가 며칠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했다라고 하는 이력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요. 건설 현장에 건설 노동자가 몇 명이 그 현장에서 일하는지를 전국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좋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는 퇴직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하면 지금은 현재 6,200원씩 적립을 받는 퇴직공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단히 많이 누락이 되거나 사업주가 미납을 해서 실제 불이익을 받는 건설 노동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근데 이 전자카드제는 출퇴근의 이력을 근거로 퇴직공제 부금을 납부할 수 있게끔 사업주한테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의 퇴직공제 부금이 누락이 되거나 아니면 미납이 되는 것을 일정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자카드제를 활용을 하면 불법 다단계 하도급이 상당히 많은데 그 다단계 하도급에 업자들이 있는 차명이 있는 사람을 대신 등록하지 못할 수 있게 해서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근절할 수 있는 아주 일부분으로 일조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업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아파트 분양가 원가 공개, 그다음에 공사비 공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아파트를 짓는데 전체 자재비가 얼마인지, 임금이 얼마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땅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자카드제를 활용을 하면
전국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몇 명이 며칠부터 근무를 하는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일부분이나마 공개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건설업자들은 이것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고요. 처음에 2019년도에 전자카드제에 그 개정을 하는 건설근로자법이 개정이 됐을 때 그때 건설기계 노동자의 임대료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었는데 임대료는 공개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임대료는 빠지고 건설 노동자만 적용되는 전자카드제가 시행이 됐던 겁니다. 올해 1월 1일 그 공고문부터 전자카드제는 공공 1억 이상, 민간 50억 이상에서 적용이 일단 되고 있는데요. 초기에 시행이 됐을 때 건설 노동자들이 불편해서 전자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건설 현장에 출퇴근을 했었던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카드를 항상 소지해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전체가 다 건설 현장에 확대되고 안착이 되려면 조합원들은 물론 모두 다 전자카드제를 발급받고 소지하고 그래서 전자카드의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서 내가 출퇴근이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전체 전산망에 다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비조합원들이 전자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시면 발급받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전자카드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으시면 태그하도록 하고요. 그걸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있으면 신고를 하는 게 대단히 큰 활동일 것 같아요. 지금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보면 건설사업주는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그다지 큰 금액의 과태료는 아니지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 전자카드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쟁 현장에서 언제나 부르는 민중가요. 그 안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을까요? 격주 소식에서 알려드리는 민중가요 이야기. 그 두 번째 곡은 바로 파업가입니다. 흩어지면 죽는다. 힘들어도 우린 죽는다. 하나 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파업가는 1988년 민중가요 음악가 김호철 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각종 노동운동 집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노래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집회를 여는 노래라면 이 노래는 닫는 노래인 셈입니다. 김호철님은 1980년대 중반 서울구로공단의 위장 취업에 들어간 즈음부터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단순 조립공, 단결투쟁가, 포장마차, 전노엽 진군가, 그리고 파업가. 김호철님이 만든 민중가요만 406곡이나 됩니다. 그중 파업가는 노동운동계의 애국가 같은 존재입니다. 1987년 7, 8, 9월을 달군 노동자 대투쟁을 바탕으로 노동자 민중들이 저항운동의 주축이 되기 시작한 파업가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노래로 80년대 당시 운동권 학생들 중심의 운동가요를 뛰어넘어 민중가요와 노동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온 노래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6월 첫째, 둘째 주 주요 일정입니다. 6월 4일 2024년 임금협상 수도권 지역 상견례, 6월 8일 33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6월 10일 7기 31차 상무집행위원회 회의, 6월 12일 건설노동자 투쟁문화제, 5월 30일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 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요 요구로 하는 입법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촉구 투쟁에 조합원 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주 뒤 또 다른 소식으로 동지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격주 소식 최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나 평등 세상을